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고 출석 체크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4장 3절 도함수와 그래프 모양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마의 정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 극대값이나 극소값, 즉 국소적인 극값,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런데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극대나 극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계점 안에서 국소적인 극값이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이것을 구분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선 증가한다, 감소한다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즉, 독립변수를 x라고 하고 종속변수를 y라고 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같이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주어진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의 그림처럼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야 돼요.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향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의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 fx의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하려는 게 아니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정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 출석 보내주세요. 출석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40명 보내줬네요. 안 보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어봐요.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모양의 직선이라고 하면 플러스죠. 이 곡선 위에서 점을 옮겨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도 플러스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는 그 위에서 한 점을 잡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플러스가 돼요. 즉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f'x가 제공을 해주니까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판정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예,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예, 이게 기준이 되는 판정법입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곡선 위에서 이렇게 점을 잡아서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네, 그래서 또 판정법이 생겼어요.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예, 이걸 가지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주어진 함수가 증가한다.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주어진 함수가 감소한다.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예,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 증가 감소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세요. 예, 예제 1번.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분하고 그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미분해 볼까요? f'x는 3x의 4승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5는 미분하면 0이죠. 예, 그러면 쓸 거 없고요. 자, 이렇게 미분을 했어요. 이제 이것의 부호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리합니다. 인수분해할 거예요. 12x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예, 인수분해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부호를 계산해야 돼요. 이 값이 0 되는 곳을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0 되는 곳 찾으면 되고요. 예, 그래서 x가 0 되는 곳은 0이죠.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곳은 2예요. x 플러스 1이 0 되는 곳은 마이너스 1이죠. 작은 순서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0 되는 곳을 찾았으니까 이제 이것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이것의 부호는 x의 부호와 x-2의 부호와 x 플러스 1의 부호 이 세 개의 부호를 곱하면 됩니다. 이것들의 부호는 각각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나누어지고요. 자, 그럼 조사를 해볼까요? 이 오른쪽 0과 2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마이너스 1 왼쪽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이 오른쪽은 3개 모두 플러스니까 플러스 3개를 곱하면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 2를 중심으로 해서 x의 값이 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 전 상황하고 비교해서 x-2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예, x-2의 부호가 하나가 바뀌었으니까 예, 전체 부호는 바뀝니다.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0이 되는 곳을 지나면 또 이전 상황하고 비교해서 x의 부호가 또 하나 바뀌었죠. 그렇죠?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한 개 바뀌었으니까 또 역시 부호가 그전하고 바뀌어야 되고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 마찬가지로 또 이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x 플러스 1의 부호가 또 하나 바뀌었죠. 그럼 하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역시 부호 전체가 바뀝니다.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예, 이렇게 부호를 따진 거예요. 이 오른쪽에서 이 세 개의 부호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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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개 곱하면 플러스 0하고 2 사이에서 예, 0하고 2 사이에서는 x의 부호가 플러스 x 플러스 1의 부호가 플러스 예,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결국 0 되는 값을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정리하고요. -1과 0과 2 정리하고요. 예. 이 f'의 부호를 계산을 하려고 할 때 f'의 최고차항 이것에 앞에 곱해진 수의 부호 12는 플러스죠. 그것이 가장 오른쪽에 가고요. 그다음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바뀌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3개의 부호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인제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해서 증가 감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 왼쪽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1과 0 사이에서는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 0과 2 사이에서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 그렇죠? 이 오른쪽은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다시 증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니까 증가하는 곳은 여기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과 0 사이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증가. 그렇죠? 감소하는 곳도 두 군데가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리고 0부터 2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구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이 어디에 있는지 판정법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걸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판정법은 연속이 되는 점에서 이런 판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연속이 되는 곳이다 그러면 그 경우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판정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극대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그 극대값을 갖는 그곳에서 산꼭대기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그 점에서 계곡 바닥 모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대값 같은 경우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그 점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을 했어요. 증가하는 것은 도함수가 플러스, 감소하는 것은 도함수가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대라는 것은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임계점 안에 있어야 되고요. 임계점 안에서 연속인 경우에 그 점에서 연속인 경우에 이런 판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아니지요.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데 극대라고 판정을 하려면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예,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예, 이렇게 판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극소 모양은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감소하다가 넘어서면 증가하게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증가하는 것은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역시 극소값을 갖는 곳은 임계점 안에 있고요. 임계점 중에서 그 점에서 연속인 점에서는 이렇게 판정할 수 있고요. 판정은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역시 바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법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를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예, 앞에서하고 같은 예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극대값, 극소값을 조사하는 거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지요. 가 볼까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앞에서 증가 감소를 조사했습니다. 도함수를 구했고요. 미분하니까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됐고요. 인수분해하니까 12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0 되는 곳을 찾았죠. 작은 순서대로 늘어나서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2일 때. 그렇죠? 예, 그리고 F'F를 조사했습니다. 최고차항 앞에 개수의 부호 플러스가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렇죠? 3개 부호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졌어요. 마이너스. 다시 지나가면 플러스. 또 지나가면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래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여기까지가 앞에 예제에서 판정한 거고요. 예, 이제 극대극소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2일 때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연속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가지고 판정할 수 있고요. 연속이 아니면 이 판정법은 못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연속일 때만 쓰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자, 연속이니까 판정할까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그렇죠? 0에서는 도함수 부호가 왼쪽에서는 플러스 넘어서면 마이너스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 그렇죠? 2에서는 다시 왼쪽에서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그렇죠? 그럼 극소가 되는 곳이 두 군데, 극대가 되는 곳이 한 군데. 그럴 때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하면 되지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다가 2 대입하면 극소값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고요. 그래서 극소값은 0과 마이너스 27. 어렵지 않죠? 0을 대입한 값이 극대값이고요. 0 대입하면 0에서의 함수값은 5가 되죠. 그래서 극대값은 5, 하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극대극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보세요. fx가 x 플러스 2 sin x인데 이 함수의 정의역은 0에서 2파이까지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역시 미분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x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 그래서 연속. sin x 미분 가능이죠. 그래서 연속. 그러니까 두 함수를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도 되고 연속도 되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미분할 거예요. f'x는 x 미분하면 1이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죠. 그래서 1 플러스 2 코사인 x. 자, 그럼 f'x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임계점 하는 것은 특이점과 정점인데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점은 미분 계수가 0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0 되는 곳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f'x가 0이면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0 돼야 되니까 1 넘겨서 마이너스 1,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즉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x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예, 코사인의 그래프를 우리 알고 있어요. 예, 코사인은 가장 클 때 1,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코사인은 x가 0이면 코사인 0은 1, x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x가 파이가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주기를 가지니까 다시 2분의 3파이가 되면 0이고, 그렇죠? 예, 2파이가 되면 다시 1로 돌아오죠. 이게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그린 거. 그렇죠? 자, 그럼 이 사이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쯤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중간. 예, 그렇다면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그어보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한 군데 있죠.
그렇죠. 예, 이 기본 각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를 넘어서 처음으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3분의 2 파이예요.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예, 요거는 이제 기억해도 되는데 기억 못 해도 이 코사인 그래프가 0과 2 파이 사이에서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가지고 예, 계산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0에서 3분의 2 파이만큼 들어간 거니까 대칭이면 2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2 파이만큼 들어와야 되니까 3분의 4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x가 3분의 2 파이 또는 3분의 4 파이. 그렇죠? 작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3분의 2 파이, 그다음 3분의 4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예, 부호 조사합니다. f 프라임 부호는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로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코사인의 값이 여기 3분의 2 파이와 3분의 4 파이를 중심으로 이 사이에서는 이 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예,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거기다 2 곱하고 1 더하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해서 f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바깥쪽 0부터 3분의 2 파이까지 그리고 3분의 4 파이부터 2 파이까지 바깥쪽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에 2 곱하고 1 더하면 0보다 커지죠. 해서 바깥쪽은 플러스. 다 됐죠? 그렇다면 f 프라임 부호를 가지고 f의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습니다.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다시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그렇죠? 그렇다면 3분의 2 파이, 3분의 4 파이에서는 연속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어요.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됐죠? 역시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라는 거니까 이 점에서의 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극대값은 x의 3분의 2 파이를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3분의 2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2 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2 파이. 그렇죠? 예, 역시 사인 3분의 2 파이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 각입니다. 2분의 루트 3이지요. 2 곱하면 루트 3이니까 3분의 2 파이 더하면 극대값은 3분의 2 파이 플러스 루트 3. 그렇죠? 극소값은 3분의 4 파이에서 함수값이니까 x에다가 3분의 4 파이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3분의 4 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4 파이. 그렇죠? 역시 사인 3분의 4 파이 기본각이니까 값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3분의 4 파이 더한 거니까 극소값은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예, 다음 주에는 중간 시험을 봅니다. 예, 다음 주에 실시간 수업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로 오셔서 예, 대면 시험을 칩니다. 예, 해서 강의실 2개로 나눠서 볼 거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 강의실이 결정되면 카톡으로라도 어쨌든 예,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예, 결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요. 해서 반반씩 나눌 거니까 지금 53명이니까 한 26명, 27명 예,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고요. 예, 해서 강의실 하나는 원래 우리 수업 강의실 쓸 테니까 아마 미래혁신관 B103호 예, 이게 될 텐데 또 하나는 뭐 그 근처 어디인가 잡아줄 거예요. 예, 결정되는 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 얘기. 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려고 해요. 어, 그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예,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때 그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예,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목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볼록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목성을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오목성으로 판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제 우리가 곡선 모양을 이름을 먼저 주겠습니다. 곡선이 여기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생기면 이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이 곡선보다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 이 곡선을 쳐다봐야 이 곡선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 뜻으로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아래로 오목하다 이렇게 불러요. concave downward라고 합니다. 아래로 오목하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 그래프보다 위에서 이 그래프를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면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곡선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됐죠. 아래로 오목하다 또는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로 오목한지 위로 오목한지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정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이 그래프부터 보세요. 아래로 오목한 경우 접선을 가지고 역시 얘기를 할 텐데 접선 3개를 한번 그어 봤어요. 여기 플러스죠. 그렇죠? 이쪽 두 번째 거 보니까 역시 플러스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더 많이 기울어졌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더 작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이런 그래프를 갖는 그런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f'x가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이 감소하니까 f'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그런데 f'의 도함수는 f의 더블 프라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의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아래로 오목하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아래쪽의 그래프는 이제 위로 오목하죠. 역시 접선을 가지고 판정해 보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죠. 두 번째 거 플러스죠. 세 번째 거 플러스인데 더 많이 기울어졌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똑같이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크다. f'이 증가하니까 f'의 도함수 f의 더블 프라임 이것이 0보다 크다. 됐죠? 자, 그렇다면 위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곡선의 모양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처럼 이 곡선이 이 그림은 이렇게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위로 오목이죠. 넘어서니까 아래로 오목하죠.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든지 반대로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 점은 곡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바뀌면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어도 되고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어도 되고 어쨌든 바뀌면 연속인 곳에서 바뀌면 그 점을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됐지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더블 프라임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더블 프라임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점을 중심으로 더블 프라임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점에서 더블 프라임은 0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더블 프라임이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곳이다. 즉 더블 프라임 부호가 그 점을 중심으로 바뀌는 곳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제 4번 보세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 함수에 대해서, 이 곡선에 대해서 오목성, 변곡점, 그리고 극대 극소에 대해서 논해봐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목성이나 변곡점 하는 것은 더블 프라임이 얘기를 해주죠. 극대극소라는 것은 y 프라임이 얘기해 주죠. 자, 그렇다면 두 번 미분하셔야 되고요. 우선 극대극소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개도함수가 얘기해 줘요. 주어진 함수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인수분해합니다. 부호 조사해야 되니까 4x 제곱 묶어내면 거기다가 x 마이너스 3 곱한 거죠. 그렇죠? 이것의 부호를 따질 거니까 이 왼쪽에 있는 4x 제곱은 부호가 항상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부호는 전체 부호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y'의 부호는 x-3이 혼자서 결정하죠. 예. 그렇다면 0 되는 곳은 3 하나만 조사하면 되고요. 예, 3을 중심으로 y' 부호를 조사합니다. 예, x-3에 4x 제곱이라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y' 부호는 x-3의 부호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면 y'은 플러스. 그렇죠? x가 3보다 작으면 y'은 마이너스죠. 예, 이제 조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y는 y' 마이너스면 감소, y' 플러스면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값을 갖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극소값은 3에서의 함수값이죠. 3을 대입하면 3의 3승 묶어내고 3-4 마이너스 1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그렇죠? 예, 이렇게 함수값을 기억해 두고 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 미분하셔야 돼요. y의 더블 프라임은 y 프라임을 또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그렇죠? 12x로 묶어내면 거기에 x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고요. 이것의 부호는 이 값이 0 되는 곳, 0과 2를 중심으로 바뀌죠. x가 0일 때, 2일 때 작은 순서대로 썼고요. y의 더블 프라임 부호는 최고차항 x제곱, 거기에 곱해진 개수 12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해서 가장 오른쪽은 플러스고요. 0 되는 곳 지날 때마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y의 더블 프라임 부호니까 이것은 y의 오목성을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위로 오목,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아래로 오목,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위로 오목,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0일 때, 2일 때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다항함수였으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 점을 중심으로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죠. 0에서도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었고 2에서도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연속인 곳에서 바뀌었으니까 두 점은 전부 변곡점이다. 그렇죠? 예, 이제 곡선을 그릴 거니까 변곡점에서의 함수값 계산합니다. 0 대입하면 0이죠. 그렇죠?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예, 4승도 3승도 0 되니까 2 대입하면 2의 3승 묶어내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2의 3승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6. 그렇죠? 그러니까 0,0 원점하고요. 0,0 2, 마이너스 16.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종합하면 돼요. 해서 0,0 지나가야 되고요. 점 찍어두고 2, 마이너스 16 지나가야 되고요. 점을 찍어두고요. 극소값을 갖는 곳 3, 마이너스 27 지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이 그래프를 연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3,-27에서는 극소값을 갖고 미분 가능인 곳이었으니까 첨점 없이 이렇게 계곡 바닥 모양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 연결합니다. 0보다 작은 쪽은 곡선이 위로 오목, 그러니까 이 왼쪽은 위로 오목한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0하고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이니까 0,0과 2,-16을 아래로 오목하게 그래프를 연결해 주시고요. 2보다 큰 쪽은 다시 위로 오목이니까 2,-16하고 3,-27을 이렇게 위로 오목한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까지 조사한 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고요. 예, 마지막 부분은 이쪽은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이었어요. 그렇죠? 최고 차항은 짝수승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로 계속 올려주면 됩니다. 무한대로 향하게. 이쪽도 마찬가지. 예, 이쪽 그래프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계산하면 되는데, 예, 이 극한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역시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예, 해서 위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질문 있으면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